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고양시 이슈를 깊게 파고드는 방송, 고양썰전 5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송규근 시의원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정윤우 시의원입니다. 네, 저는 고양신문 이성우 기자입니다. 오늘 방송은 지금 두 시의원분들이 시의원 처음 해보시잖아요. 네, 그렇죠. 언제 당선되셨죠? 6월 13일. 작년? 당선, 네, 그리고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었죠. 예. 그래서 딱 1년 됐습니다. 오늘이 8일이니까, 첫째 주니까 딱 1년 됐는데, 1년 동안 해보니까, 이렇더라. 시의원 해보니까. 시의원 하기 전에는 시의원이 이런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실제로 내가 해보니까, 뭐가 다르더라. 생각했던 거랑. 근데 오늘 기사 소개 안 하세요? 아, 기사 소개? 네. 기사 소개는, 행감이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지난주에 행감이 있었는데, 행감 기사가 고양신문에 이번에 한 7국지 실렸으니까 꽤 많이 실렸어요. 뭐, 그늘막 설치 문제로 민원인이 많다. 요런 얘기인데. 제가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그늘막이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많았던 건 아니고,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민원이 많더라. 그런 좀 재미있는 뉴스였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각 그 산하기관들 얘기도 좀 있었어요. 청소년 재단 문제도 있었고, 도시공사 문제도 있었고, 고양신문 검색해 보시고, 그 네이버에다가 뭐 행정감사 이렇게 고양시 행정감사 검색하시면은 여러 가지 뉴스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시의원 먼저 궁금한 게 시의원 어떻게 되신 건지 궁금해요. 시의원은 어떤 사람들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젊은 사람도 시의원 될 수 있는 거예요? 못 될 수는 있죠. 될 수는 있는데. 왜냐면 젊은 사람들 못 봤으니까. 네, 잘 없죠. 근데 이 구조상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면, 제가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 자유한국당에 있어서는 좀 많이 불리했던 선거였던 게 사실이었어요. 구도상. 힘든 선거에 당선되신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사실 입후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조차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었어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정말 경쟁률이 심했지만은 이번에는 사실 경쟁률도 거의 없었고, 특히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도의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참 후보 찾기가 어렵죠. 정말 찾으러 막 다 뭐 지로 가는 싸움, 지는 싸움 이거 뻔히 알면서 이제 싸워야 되는. 그래서 참 후보 찾기도 힘들었고, 오히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오히려 이렇게 젊은 사람이 나와주면 땡큐다 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이미지 쇄신에 그래도 한 발을 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난 1년 전 지방선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이제 예선이 있고 본선이 있잖아요. 당내 예선, 그 다음에 본선이 있는데, 민주당은 예선이 너무너무 치열했고, 왜냐면은 뭐 경선에서 이기면은 당선이 거의 확정적이니까. 근데 반대로 한국당은 뭐 예선 없이 거의 본선 치렀다고 보시면 되죠. 맞아요. 정말 힘든 싸움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시의원이 되셨는지 그런 경로도 궁금하고, 뭐 왜 되셨는지도 왜 정치에 입문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한데, 송규근 의원님, 저는 민주당에서 가장 젊으신 시의원이시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자랑보다는 조금 우리 고양시의회 차원에서, 고양시의회 민주당에게는 조금 그닥 좋은 간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고양시의회가 그만큼, 제가 42입니다. 우리 42인데 민주당에서 최연소라는 거, 진보정당에서 이것은 다른 지자체 시의회를 봤을 때는 조금 부진해요. 부진한 성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좀 나이가 많으신데. 네, 그렇습니다. 뭐 26세, 뭐 27세 이런 의원님도 계시거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진보정당은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3월 1일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대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 말일부로 퇴직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나왔거든요. 교수로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그 공무원 중에 정당 가입이 가능한 게 대학 교수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당 생활은 교수직 시작하면서부터 했고요.
몇 년 되신 거죠? 제가 전임 교수 6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에 전임 교수가 되고 바로 정당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고 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을 했죠. 청년위원장을 했던 게 뭐 직접적인 계기인 건 같아요. 그러나 경선을 했습니다. 3인 경선에서 후보가 됐습니다. 이번 경선이 처음이셨던 건 아니죠? 아이고야. 네, 4년 전에 제가 도의원에 도전을 한번 했었는데 컷오프 됐습니다. 그때 컷오프 된 이유가? 네, 그냥 완전 초년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역위원회 이런 개념도 없었고 그냥 출마하고 싶으면 출마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역위원장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냥 공천 신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거는 굳이 뭐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흑역사인데. 네, 흑역사입니다, 진짜. 아니 어떻게 보면은 완전 초짜죠, 완전 초짜. 그 어떤 선의로 열정으로 정치에 참여하시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제가 얼마나 그 초년생이었냐면 저는 이제 면접 때 왜 내가 출마하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물으실 줄 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내가 왜 정치에 나서려고 하는가 이런 거 준비 많이 했는데요. 한 5분 걸렸나 면접? 많이 하셨네요. 그러니까 길게 하신 편이에요. 왜 출마하려고 하세요? 자체도 묻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컷오프 당했습니다. 뭐 인사도 안 하러 왔는데 누가 시켜줘? 뭐 그런 분위기였나 보네요. 그러니까 쟤 뭐지? 뭐 이런 거였죠. 쟤 뭐지? 그래도 저는 그 이후에 이제 당내 활동을 좀 하시면서 그러면서 눈에 들면서 이제 뭔지 알았던 거죠. 그때는 전혀 몰랐고. 그래도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정말 그런 게 멋있는 거예요. 이거 방송에 나갈 거야. 나가야죠. 5분에서 경선 뭡니까 심사비 250만 원 날라갔습니다. 특별 당비로. 맞아요. 야, 이런 거 정말 디테일한. 그게 밑거름이 된 거죠. 네. 하여튼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치 문하시고 싶으신 분들 꼭 지역위원회 활동하시고. 지금의 정당 정치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정현우 의원님은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저는 병원에서 제가 나름 최연소 부서장이었어요. 오, 거기서도 최연소. 네, 그때 나름 승진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제일 빨랐는데. 빽이 있어서 그러신 건 아니고? 아니, 저는 좀 기존의 틀을 좀 깨고 싶었었어요. 능력을 인정받으신 거예요? 능력보다는 좀 프레젠테이션. 직업이 뭐였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물리치료사로 일을 했었고. 병원에서 물리치료사. 네. 거기서 보통은 제가 사실 저번에 청년배당 때 얘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안 했던 건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보통 회사에서 구인 공고를 내죠. 그러면은 그 구인 공고를 검색해서 내가 여기가 괜찮다 이렇게 해서 보통은 지원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별로 안 저는 그게 싫었어. 그래서 제가 가고 싶은 병원에 제 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그냥 원장님한테 갔어요. 노크를. 처음에 그 문 여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좀 두려움도 크고. 본인은 세일즈 했나요? 네, 제가 세일즈 한 편이에요. 가서 맨 처음엔 안 만나줄 줄 당연히 왜 만나죠. 그래서 제가 접수하고. 첫 직장이 어딘데요? 첫 직장은 병원, 다 계속 병원이었죠. 그러니까 병원이었는데. 어느 지역이었어요? 첫 직장이 서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화정 쪽에서 이제 여기서는 오래 있었죠. 삼성에도 있었었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옮기셨나요? 네. 꼭? 스카우트? 아니요, 꼭 망하더라고요. 병원이 그분만 하면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뭐 밀린 임금도 2년 반 동안 법원 한 9번 가면서 받은 적도 있고. 당은 괜찮아요? 네? 당은 안 나가고 잘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건재합니다. 국회의원 수가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입당하셔가지고 이제. 네, 입당해서 저는 이제 중앙청년위원 활동을. 근데 그것도 사실은 뭐 의원님도 공감하시겠지만 사업을 하지 않고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정당 활동이 참 쉽지 않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직장인들은 힘들죠. 네, 모든 행사를 다 갈 수도 없고 그냥 주말 행사만 저는 최대한 참석하려고 했었는데 모쪼록 이제 그만두고 제가 생각하는 제 목표치를 딱 달성하는 순간 저는 바로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정당 활동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 활동을 하다가 이제 제 직장 생활에서 병행하다가 병행하다가 어느 정도의 목표를 달성하는 순간 모든 직장을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놓고. 올인하셨나요? 네. 왜냐면 저는 그 직업에서 더 이상 달성할 걸 못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직업으로서 정치인을 택하신 거네요.
그 이유가. 직업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정당 활동을 하시면서 정치인을 목표로 갖게 돼요. 좀 더 큰 목표로 수정을 한 거죠. 그래서 좀 보건 쪽으로 조금 전문가가 이제 정치인들 중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또 블루오션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이게 위기가 곧 기회라고 정당의 인기가 없는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 있어요. 그런 걸로 또 제가 입문하게 된 것 같아요. 기회라는 것은 경선에서 좀 수월했고, 그렇죠. 하지만은 그 본선에서 힘든 그런 싸움이었던 거죠. 맞아요. 그래요. 두 분 다 이제 정치 신인들인데 본인이 생각했던 시의원 그리고 지금 1년 동안 해보니까 이렇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그 한 3, 4개월 동안은 정말 이제 좀 눈치도 많이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보고 배우셨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한데 근데 또 고양시 의회가 초선 의원들이 또 대부분이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그렇죠. 그래서 또 나름 초선 의원인데 초선 의원 아닌 것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또 계셨고. 맞아요. 네. 각자는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 저는 일단은 최대한 좀 열심히 하려고는 했었어요. 최대한. 열의는? 네. 왜냐면 제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인식이 이런 시의원, 일반인일 때는 저 국회의원도 똑같이 봤었어요. 다 노는 줄 알았어요. 진짜 놀고. 좀 편해 보인다? 네. 편하고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전 젊은 사람이 됐으니까 한번 그런 거 하지 말고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모든 직업이든 그렇겠지만 직접 안 해보면 정말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 해보니 노는 게 아니구나. 제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들이 많구나라는 것도 되게 많이 느꼈어요. 대표적으로는 이번 행감 때 보면 어떤 상임위는 밤 12시 반까지 회의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무슨 상임위였죠? 문화복지. 아, 문화복지. 12시 반까지 막 하고. 문화복지가 길게 하더라고요. 네. 하나 잡아놓고. 그러니까 그렇게 티가 좀 안 날 뿐이지 노는 거라고는 저는 아직까지는 못 느끼고 있어요. 물론 개개인의 그 특성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네. 그러니까 열심히 활동했고 시간이 많이 부족하더라. 네. 해보니까 할 게 많더라. 몸을 하나 좀 복제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조금. 네. 예. 의원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뭐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일을 하려고 하면 끝도 없다라는 생각, 그리고 안 하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다. 하나도. 그렇죠.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 1년간 순간순간마다 조금 힘들거나 이렇게 조금 게을러진다고 스스로 생각될 때마다 그 소임이라는 단어를 계속 되새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보거나 뭐 이럴 때, 그다음 조례안 심사, 뭐 하여튼 모든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그다음 민원 처리 이런 거 할 때마다 소명 의식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나를 다독일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었고 민원 같은 경우는 지금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불편하시겠구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3년 내내 소명, 뭐 소임 이런 두 글자 계속 새기는 것밖에 없을 것 같고, 네, 보이든 보이지 않든 네, 저희 모든 33명이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네. 자신의 입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치는. 그러니까 입시는 다음이잖아요. 네, 저희가 하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시민분들의 평가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열심히 그리고 잘 하고 나면 그것은 어떻게든 발현되고 우리 시민들께서 아실 거라는 믿음. 근데 그 믿음이 조금 걱정되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동네에 이렇게 그러니까 민원을 받아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서와 미팅하고 또 조례안 심사라든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사무실에서 체각 씨름하고 있을 때 한편으로는 만약 이걸 모르시면 그죠? 제가 지역구나 이런데 얼굴을 또 안 비친다고 또 혼나거든요. 그러고 났을 때 3년, 4년이 지나고 났을 때 만약 모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긴 들어요. 이게 평가를 어떻게 받을지 모르니까. 네네네. 이게 제가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게 시의원이라는 이런 한 직업이라고 그럴까요? 한 위치가 내포하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첫 번째는 당연히 지역의 대표겠죠. 지역의 대표.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정당의 공천을 받은 또 정당인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시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시의원들의 권한, 책임이 있어요. 이게 아까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열심히 하자면은 정말 끝이 없어요. 사실 정당 활동만 해도 일주일이 정말 가득 찰 정도로 일정이 많고, 지역 대표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지역 행사 가서 인사를 물론 그것도 저는 의정 활동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의 창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 최대한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참 만만치 않다. 어떤 경우에는 정당 행사하고 지역 행사하고 겹칠 때가 있으면은 이게 좀 애매하죠. 어디 가셔야 될지. 난감하죠. 예. 당에도 충성해야 되고. 그렇죠. 거기 내 유권자들한테도 잘해야 되고. 이게 충성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도리라고 봐요. 우리가 정당에 대한 도리. 만약에 정년으로 나와서 선거를 했을 때와 우리 당의 힘을 가지고 선거를 했을 때는 분명히 다른 거기 때문에 당에 대한 저희가 최소한의 도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그 최소한의 도리가 또 지역 대표, 지역구 분들에 대한 도리기도 하고 그래서 참 그럴 때는 참 난감하긴 해요. 약간 남보를 고충입니다. 이런 게. 바쁘게 이렇게 두 분은 열심히 활동 이제 하신 것 같은데 저 돌발 질문인데 이게 궁금해요. 저는 알고는 있는데 월급이 얼마예요?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기는 밝히세요. 괜찮아요. 밝혀도 돼요? 네, 그 보도도 나왔어요.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찾아보면 아시는데 왜 그걸 물어보시는지. 방송의 의미가 뭡니까? 네. 저는 그거는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회에서 일할 때보다 훨씬 적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가 둘째가 좀 있으면 돌인데 참 모르겠습니다. 이 시의원의 봉급을 참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적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느끼는 거는 정말 이 많은 활동을 하기에는 참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은 솔직히 가지고 있어요. 소신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이제 우리들 급여 부분 그리고 또 보좌진이 있는 줄 아시더라고요. 네, 그 얘기도 하세요. 뭐 차가 나오는지도 아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희 돈 1,000만 원씩 받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월급이 있고 우정 활동비가 따로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건 포함해서 저희 그렇죠. 때는 월급의 개념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금액을 정확히 뭐 말씀드릴 수는 없겠으나 하여튼 보좌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안 심사나 행정사무감사나 모든 것들 저희들 다 개인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오로지 혼자 다니시는 거고 혼자 판단하실 때도 많고 물론 이제 동료 의원들도 있고 당내 지인들도 있겠지만은 혼자 판단해야 될 것도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하나 이렇게 급여 이거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사실 저도 가장이다 보니까 검색해봤거든요. 근데 다르더라고요. 나온 그 기사나 이런 데 나온 금액과 실제 저희가 받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많이 받는 줄 알았어요. 저도 솔직히. 그 전에 기사나 이런 거 보고. 예. 그리고 특히 고양시가요. 세수가 많지 않아서 이게 지자체마다 급여가 좀 틀리거든요. 맞죠. 예, 고양시가 이 100만 도시급의 그 급여를 받지 못해요. 사실. 다른 데 비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마지막 아니에요. 더 할 거 있어요. 급여에 대해서. 네. 저는 제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00만 도시에 걸맞는 급여를 주고 대신 정확하게 일할 사람을 정말 제대로 뽑아야 된다. 그러면 저는 그 돈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이걸 어떤 불로소득 없이 직업으로 가지고 의정활동 하기에는 조금 힘든 점도 있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겸직을 지금 할 수 있거든요. 저희 의원이. 그런데 겸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겸직을 하게 되면 의정활동에 아무래도 지쳐질 수밖에 없고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고 물론 그 시의원 중에는 재산이 좀 많으신 분도 있고 뭐 건물이나 땅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야 어떤 시의원의 월급에 크게 뭐 매달리지 않으신 분들도 있는데 이제 청년 시의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로지
그 시의회에서 주는 월급 가지고 생활하시고 우정활동하시고 전부 다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좀 이제 힘든 면이 있겠네요. 좀 제가 다음 달 둘째 돌인데 힘들어 죽겠습니다. 예, 둘 키우느라고 힘드시겠습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궁금한데 이렇게 바쁘시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뭘로 바쁘신 거예요? 뭐 지역구 활동은 어떻게 하시고 우정 활동 준비는 어떻게 하시고 하루 예를 들어서 일주일 일과를 대충 설명해 보시면 어떨까요? 일주일 일과.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사무실에 늦어도 한 8시 반쯤에 출근하거든요. 아침 8시 반에. 출퇴근을 하세요? 거의 출퇴근 개념이라고 봐야 돼요. 야, 네. 그런 시험분들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출근 개념으로 하는데요. 뭐 그냥 워낙 일이 없어도 출근하고 거기서 이제 업무를 시작하신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이 없진 않아요. 네, 그냥 네. 출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난 1년간 제가 직접 받은 민원만 저희가 직접 접수한 민원만 한 250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민원을 어떻게 하겠어요? 해결을 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일부 해결된 것도 있고 또 그것을 해결하려면 매일 그 해결을 누구랑 합니까? 부서랑 하는 거잖아요. 예, 집행부랑. 공무원들. 예, 그러니까 전화 또는 미팅 그리고 한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 세 번 계속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예산 수립까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받아놓은 것만 현재 시점에서 250건인 정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려면 출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1년에 거의 한 건이네요. 250건이면. 네, 매일매일. 근데 의원님 되게 대단하신 게 저는 그거를 엑셀 파일로 정리를 했었거든요. 하나하나. 그러다 포기를 했어요. 너무 많아서. 정리를 하신 것 같긴 하신데 250건이라고 네, 하신 네. 거군요. 저는 그러니까 그거를 정리를 하신 거 더 많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하다가 이 정리하는데 너무 요게 너무 업무다. 힘들다. 요게 이제 또 맞아요. 잡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민원은 그렇게 하시고 또 어떤 활동들이 있어요? 바쁘신 활동 중에? 그러니까 이제 민원은 그냥 계속 진행형인 거고요. 네. 앞서 매일매일 있는 거라고 보면 그렇죠,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렇고 의원님 그거 우리 못 느끼세요? 그러니까 7월 1일 개원 이래 저희를 의회에서 가만두질 않아요. 상임위 회의, 뭐 기타 등등 뭐 우리가 의사 일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회기가 없는 시기에도 의사 일정이 꽤 짜여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외에 뭐 뭔가를 회의를 해야 된다거나, 네. 그러니까 또 현장 탐방 같은 것도 많이 가시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리고 회기를 준비하기 위한 것들이죠, 사실은. 그렇죠. 예를 들면 행정사무감사가 있다 그러면 비회기 기간 때 말씀하신 현장 방문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감사를 해야 되니까 자료 공부도 해야 되고, 네, 서류도 들여봐야 네, 되고. 다 해야 되고, 그다음 조례를 하나 발의하려고 친다. 그러면 다 시장 조사해야 돼. 저희는 비서관들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해줘요. 저희들이 다 조례 연구를 해야 되죠. 그렇죠. 네, 이 조례는 타 지역 조례도 살펴봐야 되고 비교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또 그러니까 하여튼 뭐가 이렇게 여유가 없어요, 사실. 연수도 있어요. 네. 국내 연수도 있고 뭐 해외 연수도 있는데 국내 연수도 또 여러 번 네, 가셨던 네.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최초로 연수 갔다 와서 또 결과 보고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결과 보고 또 일이었죠. 네, 네. PPT 만들고. 또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만들어줘서 얼마 전에 예전에 뭐 국회에서 한번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 보좌관이 적어준 원고를 의원이 읽다가 책상을 탁 치고라는 것도 책상을 탁 치고라는 원고까지 읽어버리는 영화 대본이네요. 네. 네,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생겼는데 사실 저희는 그런 해프닝이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쓰니까. 네, 시작부터 끝까지 다 내가 쓰니까. 그래서 지역구 민원들이 어떤 게 들어오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시의원분들의 역할이 이게 저는 좀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는데 민원을 각 부서에 직접 넣으면은 부서에서 정말 힘들거든요. 다 그렇게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의원님들이 한번 걸러서 또 얘기도 이제 스무스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중요도에 판단을 해서 야 이걸 먼저 해야겠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민원이 많습니까? 근데 보통은 우리 주민분들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시점에 다다르면 저희한테 넘기세요. 저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한번 해보고 네, 해보고 처음부터 가는 건 아니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어요. 이거는 조금 주민분들께서 부딪혀 보시니까 해결이 안 돼서 저희한테 오시는 것들의 비중이 좀 높다고 봐요. 지역구가
동이죠? 저는 풍산동, 중산동, 고봉동인데 풍산동, 중산동은 좀 아파트가 많은 동이고 고봉동은 완전 자연불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민원 성격도 되게 많이 다르죠. 제가 건설교통위가 제 전문 분야가 아님에도 들어간 이유는 사실은 이 고봉동 자연불악 때문이었어요. 왜냐면 그 아무래도 비포장도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도 비포장도로부터 시작해서 등등 너무 심지어 가로등조차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지만 제가 처음에는 좀 지역 민원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제가 또 건설교통에 들어갔죠. 거기다가 인구도 굉장히 많죠. 네, 12만 가까이 됩니다. 12만이면은 뭐 군수님이라고 불러드릴게요. 지방에서는 한 개 도시 인구예요. 네, 진짜로. 거의 뭐 시장 군수 민원을 받아 보신다고. 의원님 지금 몇 명 정도 되세요? 근데 의원님은 동이 많죠. 지역구가 어디라고 하셨죠? 저는 이제 5개 동이고요. 효자, 삼송, 창릉, 화전, 대덕. 예. 5개 동. 고양시에서 동이 제일 많은 그렇죠. 지역구예요. 예, 섹터로 제일 넓을 것 같고. 땅이 제일 넓어요. 땅 부자. 제 땅은 하나도 없는데. 인구 부자. 예. 근데 선거할 때 한 4만 5천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택지 개발 들어오고 하셔서 한 5만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인구는 좀 이제 5만 가까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되네요. 네, 그렇죠. 제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땅이 많아요. 맞아요. 네, 넓어요. 제 땅은 하나도 없다니까요. 아무 의미 없다. 아무 의미 없다. 이쪽 지역은 자연불악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민원이 많습니까? 덕양구의 어떤 특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뭐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도농 복합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자연불악이 있고 또 택지지구가 조성되고 있는 거라서 막 중첩돼요. 그러니까 그 거주 지역별로 특색이 있는데 기존에 계셨던 자연불악 같은 경우에는 도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다수고요. 택지가 이제 조성되고 있는 지축이라든가 향동 이런 분들은 또 택지지구 조성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고 가장 난처한 게 이제 사유지 이렇게 사적 재산에 관련된 분쟁 이런 부분들을 연락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그 민간인들끼리의 분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중재 역할을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도로를 깔아달라, 뭐 길을 터달라 하는데 그게 이제 개인 소유의 땅인 경우들, 그러니까 공무원분들도 하기 애매하신 부분들인 것도 있고. 저는 또 이제 재밌는 민원 중에는 이렇게 소방 뭐 불법 건축물로 소방 단속을 당했다, 또는 뭐 절도가 일어났다. 이런 것들을 전화를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제가, 신고를 하셔야 될 텐데요. 아니, 여담으로, 이게 저희 당 모 의원님이, 이렇게 장애우 분들께서 화장실에 나왔는데 넘어졌다고 민원 전화를 하셨대요. 그래서 의원님 굉장히 놀라면서 119로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해 드렸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다른 의원들 보니까 겨울에 집 앞에 얼음이 얼어 있으면은 얼음 깨달라는 민원도 의원한테 넣으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눈 치워달라는 민원도 의원한테 넣으시고. 그건 당연히 저희한테 오는 거죠. 그러면은 제설 작업 똑바로 안 하냐. 그러면은 이제 빗자루 제가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동장님한테 연락하셔가지고 바로 차례가 그런 되고. 거 쉽다니까요. 네, 그런 거는 차가 들이받쳤는데 뭐 그런 걸 저한테 전화 이제 하시고 경찰에 신고를 하셨나요? 그러면 아직 안 했다고 그러고 이런 거 있어요. 진짜. 굳이 나한테 연락 안 해도 되는 이제 민원들도 꽤 이제 있을 수 있어요. 난처하죠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은 지역의 홍반장 역할. 그렇죠. 네, 무조건 이제 의원님들 찾는 거죠. 네, 편하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마땅히 누구한테 연락해야 될지 몰랐을 때 의원님이 이제 터트려 주시겠지, 연락을. 제대로 좋은 딱 기관에다가 맞춤형 기관에다가. 아니 근데 하시겠지. 전화번호를 아시고 전화를 하시면 그래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지역에 이렇게 행사 때문에 가보면 어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성을 내셔요. 그래서 CEO 얼굴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뭐 성질을 막 내셔요. 그러면 어르신 전화하시죠. 그러면 전화번호를 내가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저희 전화번호는 시의회 홈페이지에 다 오픈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의원님들 이렇게 뭐 아까 뭐 엄청 아프시고 그러셨다고 하시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진짜로. 네. 뭐 힘드시다고 합니다.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바쁠 뿐입니다. 네.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고. 알겠습니다. 요거 마지막으로 요즘은 또 답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해보니까 생각했던 거랑 해보니까 뭐가 다르더라. 요 질문, 요 답변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티가 안 나는 일도 많다. 이제 우리 의원이라는 직업이 아무래도 조금 공인이고 좀 노출돼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항상 어떻게 보면 좀 어떤 일을 했는지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참 거기에 대해서는 좀 조금 답답한 감도 좀 있었어요. 생각보다 티가 안 난다. 네. 내 활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티를 내고 싶다라는 느낌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적어도 놀고 있지는 않다. 그 시간이 그러니까 티가 안 나는 시간이 저를 알아주세요라기보다는 그 시간에 놀고 그 항상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저랑 저희는 그렇다는 거. 저는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정현 의원님 말씀의 연장선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제 지인 같은 지인분들은 전화 연락을 바로 이제 안 된다고 조금 서운하게 생각하셔요. 그러니까 전화를 안 받으세요? 예,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회의 중이거나 저는 사실은 본회의장에 들어가거나 상임위 회의장 가면은 전화기를 안 가지고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이게 지금은 근데 어쩔 수 없이 좀 들고 가려고, 그러니까 들고 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거의 최근까지는 안 가지고 왔어요. 그게 이제 또 보기가 싫더라고요. 의원이 이렇게 회의 중에 계속 전화기 들고 회의 있는 집중 게. 안 하고. 네네. 특히 본회의장에 이런 데 들고 가는 건 정말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회의가 끝나고 와보면 몇 통씩 전화가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전화 드리면 이제 되게 서운해 하시는 거야. 특히 이제 뭐 너가 이렇게 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옛날엔 받았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정말 그거는 오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저도 서운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정현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로 생각보다 24시간이 계속 저희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해보니까 이것은 다르더라가 아니라 저는 해보니까 똑같더라. 뭐냐면 일반 시민일 때 시의원들 사실 저 별로 이렇게 힘있어 보이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예. 네, 진짜로. 뭐 당신이 뭔데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막상 돼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아, 힘이 없다? 힘이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산 같은 거, 민원 이런 거 막 될 것 같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의원님이 말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더라고요. 여당인데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야당은 더 힘듭니다. 아니, 간단한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저희 모 세 분의 의원님이 한 과장님하고 미팅을 해서 그 예산을 얘기했는데 안 돼요, 안 돼. 의원 3명이 붙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도 꿈쩍도 안 돼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막상 해보니까 똑같더라. 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없더라. 저는 근데 또 다른 얘기도 듣긴 했어요. 아, 의원이 생각보다 힘이 세더라. 이런 얘기 하신 분도 있긴 했어요. 이야, 그분 대단하게 센 분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리 주 골자가 힘이라고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흔히 이제 그런 얘기, 아까 오해 많이 받는다고 하셨지만 뭐, 우리 의원들 제일 많이 받는 오해 중에 어깨에 힘 들어갔다, 목 뻣뻣하다.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나중에는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적어도 저는 시의원 하면서 목 뻣뻣할 일은 없다. 왜냐? 아직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니, 목에 힘줄 정도가 아직. 목이 없어, 왜냐면 목 힘줄 직업이 아닌데 목에 저는 그 힘을 주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 그래서 저는 힘을 주더라도 더 높이 올라가서 힘주겠다. 우리 공무원들한테 지역구 예산하려고 하면 엄청 읍소해야 됩니다. 손발이 닳도록 빕니다, 저희. 정말. 이제 인사 많이 하고 다니시면 목에 근육도 생기고 힘도 들어가겠네요. 목이 떨어졌어요. 없어, 목이.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한 거는 어떤 이제 시의원분들은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더라. 아,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것도 생각보다 많더라. 라고. 능력자시다. 이제 의원님도 재선 뭐 3선 되시면은 오히려 이제 그런 분도 찾으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죠. 예. 시장님. 아직 이제 1년 됐으니까. 시장님, 저 보건지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시죠? 영상 편지 쓰시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너무 안 해주셔. 쌤, 저는 장애인 중점체육관이요. 아, 예. 덕양구의 장애인 중점체육관. 여기까지 하는 걸로. 민원을 여기다 드리겠습니다. 민원을. 이 정도로 힘이 없습니다. 시장님이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아, 저희가 구독자 100명이 드디어 됐습니다. 네, 축하 박수.
하시고 너무 느린 거 아니야? 아니, 근데 100만 명 아니고 100명? 아니요, 102명에서 얼마 전에 한명 101명으로 빠졌어. 1명으로 줄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요거는 찾습니다. 제가 그분을 찾습니다. 누구야? TV는 사랑을 싣고 수준인데 들어보니까 아니었나 보죠. 그분 누구시죠? 이걸 제가 꼭 찾아야 되겠어요. 서운합니다. 돌아오세요. 예, 고향 세존 5회 1부는 이렇게 마치고 예,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